사람들은 보통 뭔가 하고자 결심할 때 목표를 먼저 잡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일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고 실행을 하나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저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떠나질 않아서 가끔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표랑 지금 상황이랑 너무 동떨어져서 무기력까지 왔었는데요. 이거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성공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그냥 허언증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목표가 큰 사람들의 몸이 안 따라주는 데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나 이런 사람들한테 완벽하지 못한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한몫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실수해도 혼나고 작은 실패에도 비난받고 수능에서 한두 문제 더 틀리면 대학 레벨이 바뀌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 완벽하고 싶은 마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퍼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가능성이라는 말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요. 아마 목표와는 다르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서일 겁니다. 저는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면서부터 실행하는 게 좀 수월해졌고요. 마침 실행을 힘들어하는 지인도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방법은 진짜 단순했는데 효과는 직방이었습니다. 이때 나눴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면 실행력이 2배는 높아지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까지 5단계로 나눠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사람들은 보통 뭔가 하고자 결심할 때 목표를 먼저 잡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숫자로 된 목표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세울 게 아니라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드리면 목적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목표는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는 목적이 먼저 나오고 나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목적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운동을 하려고 하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해요. 고백 하나 하자면 사실 저는 정말 많이 휘둘리면서 살았는데요. 특히 동기부여 영상들 보면서 시간 낭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동기부여 관련해서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있죠. 아마 도움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도 도움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불타올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영상 끄면 또 곧바로 식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다른 콘텐츠 보다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 됐는데요. 또 동기부여 영상이 떠올라서 좌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끌어올랐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로부터 생긴 동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생긴 동기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생긴 동기는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이자 방향에 있었습니다. 행동신경과학자 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거대하다고 해서 저절로 커다란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은 거대한 목표 뒤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동기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동기는 지금까지 말했던 목적에 닿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먼저 세우기보다 그걸 해야만 하는 목적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설레이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커머스 사업을 하는 목적은요, 제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돈이라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목적, 즉 그걸 해야겠다는 내적 동기를 찾았다면 그 다음은 목표를 잡는 겁니다.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목적은 이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는 숫자로 나타나죠. 만약 구체적이지 않은 게 목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살 뺄 거야 가 목표라고 해봅시다. 한 달 뒤에 3kg이 쪄서도 아직 다이어트 기간이 아닌데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5kg을 뺐는데도 아직 뚱뚱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가다 보면 닿는 곳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명확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나 살 뺄 거야가 아니라 나 다음 달까지 7kg 뺄 거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사업을 하는 목적을 기억하실까요? 제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돈이라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맞는 제 목표는요, 2027년 1월 1일까지 15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가장 안정적인
자산 중에 하나인 강남 건물의 투자 수익률이 2에서 3% 정도 되더라고요. 150억짜리 건물을 사면 연 3억에서 4.5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요. 세금 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불로소득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하는 결정이나 행동에 노이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2단계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다면 이제 목표를 잘게 쪼갤 시간입니다. 아직 2027년 1월 1일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너무 멀어 보입니다. 만약 제가 이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겠다고 덤비면 사업 몇 달도 못하고 그만둘 겁니다. 길어야 한 넉 달 하지 않을까 싶어요. 통계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할 때 네 번째 달이 가장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멀리 있는 목표는 커다란 기둥으로 두고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를 잡았어요. 저는 지금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한테는 지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작은 목표를 세웠는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연 단위로 목표를 쪼갰습니다. 즉 작년 목표는 한 달 순수익 1,000만 원 버는 거였습니다. 2027년 150억 자산가보다는 훨씬 현실감 있고 할만해 보이지 않나요? 이걸 달성하는 걸로 시작해서 1억, 10억, 그리고 브랜드 매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150억 자산가라는 거대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순수익 1,000만 원이라는 작은 목표 덕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마음 없이 마음껏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3년에는 월순익 1,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고요. 올해는 1억을 달성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작은 목표로 쪼갰는데요. 1분기, 즉 3월 31일까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월수익 2,00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부셔나가다 보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목표가 너무 커서 실행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꼭 목표를 쪼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목표가 월순익 1,000만 원이 아니라 상품 한 개 팔아보기 정도로 훨씬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눈앞에 작은 목표를 만들었다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액션 플랜은 단순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하면 이 목표가 달성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행할 것만 딱 남게 되고 그것만 실행하면 됩니다. 저는 3월 31일까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월수익 2,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액션 플랜을 세웠어요.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 3개 판매 개시. 단순하고 구체적이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은 단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 하나가 아닌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집중을 다른 말로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뭔가에 도전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주변에는 그 도전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쇼핑, 친구 등등. 하나하나 따지자면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합니다. 즉 배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를 어떻게 배제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구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친구들 진짜 사랑하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웬만하면 그 목표에만 집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집중하면 우리 뇌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우리의 뇌에는 RAS, 즉 망상 활성화 체계가 있는데요. 이름이 어려워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생각이나 목표에 집중하면 우리의 뇌는 그걸 이뤄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한다. 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행하는 방법을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내가 설렐만한 목적을 찾고 두 번째, 그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커다란 목표를 쪼개서 작은 목표를 만들고요. 네 번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뭔가에 도전할 때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아놓으면 실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걸 제 사업에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도구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본인의 삶에 적용해서 실행이란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기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면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